안녕하세요. 백석문화대학 토탈뷰티 미용학과 노유미입니다. 오늘 아트 메이크업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트 메이크업 시 활용되는 브러쉬의 종류에 따라 특색을 알아보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물방울 그리기 기초에서부터 채색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첫 번째 브러쉬 종류에 대한 분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원형 물방울의 스킨치 및 컬러링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뒤 실전 테크닉 동영상은 원형 물방울 표현 이제 기초 부분하고 흐르는 물방울 표현 이제 심화 부분들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브러쉬 종류고요. 브러쉬는 우리말로 붓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페인트 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로서 예전에 동양에서는 서예나 묵을 이용한 글씨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짐승의 털을 대나무나 고든 나무에 꽂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었으나 유화가 먼저 발달함에 따라 동양의 붓보다는 조금 더 거친 형태의 동물털을 이용한 브러쉬가 많이 생산되었고요. 최근에는 기존의 동물들의 천연모나 나무 등의 소재 말고 아크릴이나 플라스틱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되었으며 브러쉬의 모질 또한 천연의 소재 이외에 합성 소재들로 사용하여 탄성이나 길이 등을 조절하여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브러쉬의 종류는 크게 이제 세필 브러쉬, 그 다음에 납작 브러쉬, 그 다음에 라운드 납작 브러쉬, 펜 브러쉬 이렇게 종류로 나눠지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붓 길이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지고 붓 강도의 특성에 따라서도 지금 재료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필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러쉬, 아트 메이크업 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브러쉬들,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바꾸도록 할게요. 조금 두꺼운 걸로 해볼까요? 납작 브러쉬는, 납작 브러쉬, 라운드 납작 브러쉬들은 기본적으로 그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제품에서도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펜 브러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디자인 메이크업 브러쉬류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붓 길이, 붓 강도는 보통 이제 저희처럼 아트 메이크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디테일한 설명들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종류에 따른 모양에 따른 종류예요. 저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브러쉬의 형태입니다. 브러쉬 종류에서 모양에 따른 종류를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세필 브러쉬. 세필 브러쉬는 말 그대로 이 세자는 숫자 3이 아니라 가느다라다 할 때의 세자를 사용해서 가늘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저희가 자세하게 그리다 할 때 이제 세자 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필 브러쉬는 어떤 측면에서 둥근 브러쉬, 여기 끝부분이 좀 둥글고 전체적인 형태가 약간 원통형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둥근 브러쉬로도 불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다라는 거. 끝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제 섬세한 작업을 하거나 선을 그리는 등 아트 메이크업 시 다른 종류의 그림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러쉬입니다. 세필 브러쉬는 이제 좁은 면적을 칠하기 위한 붓으로 넓은 면적, 그러니까 끝부분이 얇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넓은 면적을 칠하시게 되면 선적인 느낌, 요 두께감 때문에 선적인 느낌들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넓게 칠할 때는 동작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물감량도 여러 번 발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세필 브러쉬는 얇기 때문에 끝부분의 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끝부분에 손상이 많다라는 건 갈라지거나 분모가 삐져나온다거나
모양이 잡히지 않아서 제대로 그려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교체 시기가 그때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을 하실 때도 되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납작붓입니다. 납작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세필 브러쉬 이외에 가장 좀 많이 보는 브러쉬 형태인데요. 네모난 형태이기 때문에 면으로 돼서 이제 터치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것으로 모의 길이에 따라 롱 플랫, 여기 길이, 이 모의 길이인 거죠. 모의 길이에 따라 롱 플랫, 숏 플랫,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중에서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쓰실 때 보면 이제 이렇게 플랫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뒤쪽에서 나오는 라운드 플랫이라든지 아니면 사각 플랫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좀 힘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넓은 면적을 칠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한 브러쉬들이 사용이 되고요. 납작붓은 선을 긋기보다는 어떠한 면적을 칠해서 메꾸는데 굉장히 적합한 브러쉬입니다. 붓질의 모양의 변화가 적어서 생동감이 덜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면을 칠하다 보니까 선적인 느낌이 나오는 거는 적다 보니 이제 생동감이 조금 덜하다는 거. 이제 흐르는 듯한 느낌들을 표현하기가 좀 덜하지만 조절하기가 쉬운 브러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수성 물감도 있지만 유성 물감이 있죠. 이런 유성 물감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플랫한 브러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유성 물감 같은 경우에는 선을 표현하는 물감이라기보다는 이제 면을 표현하거나 베이스를 채워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각이나 아니면 둥근 형태의 플랫 브러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사각형의 형태는 유화에서 본격적인 채색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수채화에서도 건물처럼 각진 형태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며 아트 메이크업 시에도 기계적인 표현 등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넓은 면을 칠할 때 사용되어서 베이스 용도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브러쉬의 종류, 이제 세 번째는 라운드 납작 브러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위쪽에 사각 플랫 브러쉬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끝부분을 둥글게 굴린 형태로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형태예요. 조금 더 자유롭고 이제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붓질을 보여주는 브러쉬로 바디 페인팅이나 아트 마스크에서도 새필 브러쉬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브러쉬인데요. 아트용 브러쉬에서는 모량이 굉장히 두꺼워서 물감을 좀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 페인팅 때 이제 넓은 면적을 바를 때 한번 묻혀서 발랐을 때는 붓자국이 많이 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채색을 할 때 시간을 굉장히 좀 단축시킬 수 있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서도 이런 이제 형태의 브러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트 메이크업 시에는 얼굴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형태의 너무 넓거나 두꺼운 형태, 호수가 높은 형태의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분모가 조금 긴 이제 필버트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에 필버트보다 모가 좀 더 긴 에그버트 느낌으로 해서 조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면적을 채워주는 브러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펜브러쉬입니다. 펜브러쉬는 아트용 브러쉬에서도 이제 출시가 조금 됐었었는데 사실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브러쉬이기도 하지만 그때 나왔을 때의 특징은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브러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채꼴 모양이어서 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메이크업 제품에 보통 작은 형태, 큰 형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 좀 많고요. 붓의 터치나 색의 경계를 가볍게 쓸어주는 효과로 블렌딩 기법에 쓰거나 적셔서 뭉친 가닥을 갈필 효과라고 해서 요렇게 ZZ 이렇게 아니거나 요렇게 날려주는 효과들을 이제 낼 수 있어서 털이나 나뭇결 같은 선 묘사에도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 아트 메이크업 할 때도 그라데이션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끝에가 그런 용도로 나온 브러쉬들은 조금 더 숱이 적어요. 위에보다도 조금 더 숱이 적고 브러쉬가 끝에가 좀 얇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브러쉬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러쉬의 종류들 중에서 길이에 따른 특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 길이가 이제 길수록 물감을 많이 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길수록 많이 품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붓질이 나옵니다. 긴 붓은 부드럽고 길며 자유로운 선을 그리기에 적합하지만 그만큼 조절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고요. 반면 붓 길이가 좀 짧으면 조절은 쉬우나 긴 선을 긋기 어렵고 자유로운 느낌이 줄어들고 짧은 붓은 주로 세밀한 묘사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아트 메이크업 시에는 물을 많이 필요한 브러쉬보다 모량이 적고 길이가 짧으나 유화 브러쉬보다 유화나 이제 아크릴보다는 부드러운 중간 단계의 형태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요런 형태인데 이렇게 끝에가 똥똥한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제 끝에가 조금 더 모여져 있고 중간이 도톰한 형태의 브러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브러쉬들의 길이를 조금 줄여서 탄성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수채화 브러쉬나 아크릴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유선형의 느낌이 조금 많이 있는 브러쉬들이 아트 메이크업 시에 조금 적합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붓 강도에 따른 특징이에요. 붓 강도에 따른 특징이 가장 많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붓 강도에 따른 붓 종류는 만드는 털에 따라서 붓의 빳빳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붓이 빳빳하면 물감을 두껍게 칠하거나 힘찬 붓질을 하기가 좋고 붓이 부드러우면 유연하고 변화가 풍부한 붓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화 붓이 가장 빳빳해요. 그러니까 유화라는 물감 자체가 굉장히 꾸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장 빳빳한 브러쉬들을 쓰고요. 수채화 브러쉬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브러쉬입니다. 아트용 브러쉬는 그 중간 단계고요. 유화 기법과 수채화 기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아크릴 붓은 둘의 중간 단계로서 아트용 브러쉬와 가장 흡사하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붓 강도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붓 강도는 브러쉬 모질에 따라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돈모라고 하는 것들은 돼지털을 얘기해요. 돼지돈자를 써서 이제 만들어진 브러쉬이고요. 보통 이렇게 하얀 색깔 털. 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브러쉬들 중에서도 조금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나오는 브러쉬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화방 같은 데 가셔도 굉장히 거친 느낌의 표현이 되는 브러쉬들이 있는데요. 이런 붓들은 보통 유화라든지 꾸덕한 느낌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트 메이크업 사람한테 할 때 말고 이제 마스크라든지 바디 페인팅을 할 때 이제 조금 거친 느낌을 줄 때는 요런 이제 브러쉬를 쓰는데요. 돼지털 자체가 굉장히 뻣뻣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짧아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세고요. 이렇게 꾸덕한 느낌의 브러쉬들도 가볍게 펴바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세한 작업보다는 꾸덕꾸덕한 작업이나 텍스처가 있는 이게 질감이 있는 이제 그런 재질 그리고 두껍게 바르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돈모붓은 붓 자체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위에 이제 밑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 재터치가 들어가면 뭐가 뻣뻣해서 밑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요. 그래서 이제 밀리거나 이제 닦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덧바르는 작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합 천연모입니다. 돈모, 돼지털, 이제 담비라고 해서 이제 족제비과에 있는 이제 부드러운 동물이고요. 우이모라고 해서 소우자, 귀이자, 그 다음에 털모자, 그러니까 소 귀의 털을 활용하는 등 이제 좀 다양한 브러쉬, 다양한 이제 천연 재료들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모는 뻣뻣하기만 하고 담비는 부드럽기만 해요. 그래서 돈모랑 담비를 좀 섞어서 적당한 탄성을 만들어내는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돈모보단 천연모를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인조모가 중간에 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돈모로 된 브러쉬보다는 부드럽지만 어느 정도 단단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인조모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 있을 건데요. 다양한 재질로 나오기 때문에 천연모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이것들을 보완하고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어떤 털을 어떻게 섞었냐에 따라 부드러운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서 유화, 아크릴 붓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인조모입니다. 인조모는 탄력이나 부드러움 등을 자유자재로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화학적으로 브러쉬의 모질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 탄성이나 길이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탄력이 있으면 아크릴 붓으로 많이 사용이 돼서 부드러운 인조모 등이 있고요. 메이크업 브러쉬도 요즘에 인조모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붓 관리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 아크릴, 수채화, 메이크업 등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쉽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천연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동물이 가지고 있던 기름기로 코팅이 되거나 이제 얇은 털에 가볍게 얇게 코팅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세척을 하게 되면 얘네들 자체에 기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고 기름이 없어지면 거칠거칠해지거나 끝에가 퍼지는 효과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붓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특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브러쉬 교체 시기가 조금 빠르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인조모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브러쉬 자체가 그렇게 플라스틱처럼 뭔가 이렇게 탄성이 있거나 코팅이 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면이 까지거나 브러쉬가 벌어지거나 하는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섞이는 화학적인 물질의 함량에 따라서 부드러움이나 강도가 조금 많이 변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보통 우리가 파운데이션처럼 기름기가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브러쉬가 천연모였을 때는 안에가 많이 부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세균이 번식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인조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라든지 하는 이제 초보분들은 사실 인조모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이제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금액도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초보자용, 입문자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천연모입니다. 아까 앞쪽에서 나왔던 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천연모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축에 속하게 되고요. 족제비나 오소리, 고양이 털 등 같이 약간 구하기 힘든 천연 소재의 모들도 있습니다. 일단 부드럽다라는 강점과 좀 힘이 없다라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의 털에서 직접 생산해서 만드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비싸고 제작을 할 때의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이만큼 이제 어느 정도 커지고 그 안에서 일정 부분만 생산을 해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뭐 족제비나 오소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키우지 않는 이상은 관리가 생산을 해낼 때 자연적으로 만약에 천연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가 가장 비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인조모에 비해서 천연모들은 부드럽고 퍼지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주의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소재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일단 사람 피부에 닿을 때는 질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재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관리가 좀 쉽게 인조모와 섞어서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앞쪽에서 이제 그 브러쉬 테크닉에 대한 설명들은 쭉 이제 테크닉이 아니라 브러쉬의 설명들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브러쉬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지 이제
메이크업을 하실 때 능숙하게 사용이 되실 수 있고요. 보통은 브러쉬 같은 경우 1호, 0호,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몸에 사용되는 브러쉬들은 보통 24호, 그 다음에 이제 25호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몸에 이제 사용되는 거고 페이스에서는 4호, 3호, 2호, 1호 이렇게 10단위 안쪽에 호스들을 이용하셔야지 사이즈가 적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브러쉬가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품 선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화홍에서 나오는 멀티 브러쉬 6종 세트 같은 경우엔 굉장히 이제 조금 저렴해요. 한 10,000원 단위 정도인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해서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에다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셔서 이제 표현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전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원형 물방울 그리는 기초에 대해서 가볍게 순서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따라가시면서 하시기에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원형 물방울 그리기 기초 부분은 물방울 표현 시 이제 가장 처음 연습할 때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기초만 잡아 드릴 건데요. 색감의 투명함을 응용하여서 이제 물방울뿐만 아니라 비누방울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거운 형태의 구슬이라든지 색의 조절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니까 이 원형 물방울을 연습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아트 메이크업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꾸미기 요소로는 이렇게 원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좀 연습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방울의 기초 표현 처음에 가볍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건데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너무 또렷하게 그리는 원의 형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간 이제 그림 영상에서 보시면 원형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려요. 그러니까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한쪽으로 이제 맺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좀 구불거리는 형태의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스케치를 가볍게 연필로 이제 스케치를 하시는데 스케치를 하실 때는 진한 색깔 연필이 아니라 조금 흐린 색깔 연필로 쓰셔야 됩니다. 이제 흑연, 그러니까 연필의 재질도 나중에 물감에 물이 닿으면 좀 번질 수 있어서 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한 색깔의 연필을 아니면 힘을 많이 빼서 가볍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위쪽에 하이라이트 표시 이렇게 C자 형태를 내가 빛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에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쪽에다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제 C자 형태를 넣은 다음에 여기 중앙과 바깥쪽 부분에 H라고 해서 형태를 그려줍니다. 이 H는 나중에 음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물방울이라든지 비눗방울 같은 경우에 투명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것들이 반사돼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보통 우리가 굴을 표현할 때 이렇게 중간에 벨리 부분들은 좀 밝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비눗방울이나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둡게 표현을 해서 입체감을 조금 더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이제 얘를 그려져 있던 H에 이제 살짝 물감을 덧발라서 이렇게 두껍게 조금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얘네들을 이렇게 퍼트리는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안 되는군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퍼트려 주시고 퍼트리면 이렇게 번지는 듯한 형태의 H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하이라이트 부분들은 건드리면 안 되죠. 빛의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면 이렇게 번지는 듯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감이 지금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기에 경계 부분을 살짝 물만 묻은 브러쉬로 가볍게 펴주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몽실몽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뭉개줍니다.
자, 이렇게 뭉개주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 여기는 밝은 부분들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때 밑에는 물을 이용해서 번지게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짝 건조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한 부분들을 좀 잡아주셔야 아트 메이크업, 사람한테 할 때 메이크업이든 종이에 연습하실 때든 번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투명하게 흰색의 점을 찍어서 이 광택이나 아니면 빛 반사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테크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굴을 표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영상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적용해서 해보시면 훨씬 더 능숙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종이와 붓, 물감, 그리고 수건을 이용해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